2007년도에 이명박 캠프 쪽에 관계를 맺고 자료를 다 넘겨줬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한나라당 책임자로 물러나 있는데 그때 조영래 선생님 어디 계셨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언제 돌아가셨어요? 12월 19일 2007년도? 네. 그해 돌아가셨네.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는 6시에 시작하는데 예. 5시에 돌아갔어요. 새벽? 네. 그래서 저는 아버지 장례 준비를 하기 전에 먼저 투표를 하고 왔어요. 이명박 대통령 찍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언 같은 거였고, 이명박 씨가 정권을 잡고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의 정치 생명은 단절될 거다라는 믿음을 붙들고. 누가 봐도 그렇게 믿어지는데 왜 손을 안 댔을까요? 그 믿음을 붙들고 돌아가셨는데, 어떤 사연이 있어서. 예. 뭐 제가 의혹 제기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것도 의혹이니까 제기할 수밖에 없고 아마 그 시절에도 피치 못할 사연이 있고 숨기고 싶은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야합한 결과로 정권이 넘어가지 않았냐. 이해가 되세요? 뭐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죠. 일단 뭐 일종의 뭐 조순재 녹취록이라고 하죠. 예. 근데 뭐 그거를 뭐 MB 그쪽에서 이제 품고 있고 그때 뭐 나중에 얘기지만 뭐 정두원 의원은 뭐 그게 공개가 되면은 뭐 사람들이 밥도 못 먹을 정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작 그거를 공개를 하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왜 공개를 하지 않았죠? 그때 이제 뭐 이명박 캠프에서 그 최태민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에게 제기를 했다면 박근혜 캠프에서는 BBK 문제를 좀 제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때 뭔가 딜이 있었던 거 아니냐. 한 방이 있으셔. 근데 그거는 뭐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문제고요. 저는 거의 BBK에 빠져갖고 그런 의혹이 더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가 서로 비판하면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상황. 내용이 BBK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MB도 결정적인 단점이 있으니까 함부로 조순재 녹취록을 공개할 수 없는. 할 수 없었던 거고. 그 다음 정권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도 그런 이유가 작용했기 때문이 아니겠냐.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정치인들 중에 누구 한 사람 미안하다고 말한 사람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을 세워주고 박근혜를 올려서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신 분들이 대통령 선거 나와서 지금 또 정권 잡겠다고 저러고 계시고 뭐 염치가 무척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지금 정치선에서 누구 한 사람 미안하다, 책임지겠다, 잘못했다는 말이 없다는 것이 박 전 대통령께서 지금 억울하다라는 거에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왕조 시대의 군주가 행한 통치 행위에 대해서 백성이 비평을 허용하지 않았죠. 똑같은 맥락의 의식 구조를 가졌다고 보면 다 설명이 돼요. 아니, 저는 제가 이제 BBK 문제 때문에 2012년 대통령 선거 있었던 그 해에 1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3, 4일 있다가 이제 제가 출소를 해서 1월 초에 한나라당의 아주 고위 책임자, 장관급 인물하고 식사를 해요. 저하고 개인적인 연이 있어서. 식사를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물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2007년도 그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명박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이 등등의 문제, 그다음 BBK 문제까지 손을 대겠죠? 언제 이명박 조사를 하고 이명박한테 칼을 낼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상당히, 그러니까 서열 3위 안에 있던 분인데 3, 4, 5위쯤 안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손 못 댑니다. 왜요? 그러니까 박근혜는 이명박 손 못 댑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는 문제 없나요? 그러니까 그게 정치적 이해, 정치공학적 계산값, 그렇게 작용하는 정치가 문제인 거죠. 전 그래서 그게 2012년 대선 치를 때 국정원 대선 댓글 게임에 같이 관여한 것 때문에 이게 같이 묶여 있나? 나중에 지나고 봤더니 이 최태민 스토리였던 거더라고요. 뭐 꼭 이거 하나냐? 그것도 모르겠어요. 뭐 의심스럽기로 따져서 의심을 하자면 많이 없죠. 근데 이제 이건 드러난 문제고 드러나지 않은 문제는 밝혀질 것이냐. 제가 이 정도의 의혹을 가진다면 뭐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는 더 의혹이 크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이미 40년 전부터 밝혀질 듯 하면서 덮이고 여기까지 왔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심정은 어떠세요? 이제 탄핵 예측도 못 하셨잖아요. 탄핵 예측 못 했어요. 감옥 갈 것도 예측 못 하셨잖아요. 못 했어요. 마르고 닳도록 대통령하고 정권 계속 갈 줄 알았잖아요. 어느 수준에서 봉합될 줄 알았어요. 넘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기치 않은 상황이 터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예. 탄핵이 10번 된다고 하고 뭐 대통령이 뭐 구속을 10명이 돼도 부정부패 문제가 해결되냐? 해결할 수 있냐?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예. 배가 부르게 밥을 먹으면 살이 안 빠지는데 뭐 다이어트 책 뭐 100권 본다고 해서 살 빠지냐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부패를 안 하려면 돈을 안 주고 안 받아야 되는데 예. 그 의지가 없다면 탄핵 사태와 무관한 거죠. 예. 돌발 주문이 책하고는 무관하겠지만 네네. 지금 한간에 이제 몇몇 기자들 몇몇 정치인들이 최순실 씨가 은닉해 나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네네. 해외 재산을 찾는다 그러면서 막 돌아다녀요. 제가 그래서 안민석 의원님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예. 이분이 국회의원 4선이신데 예. 뭐 미국 가서 뭐 찾으러 다니시고 예. 독일을 몇 번씩 가시고 예.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부정부패 뿌리 뽑겠다고 나선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나. 더 언론이 치열하게 투쟁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 아니냐. 예. 그래서 국회와 언론이 예. 부정부패 문제에 좀 집중해 준다면 예. 이게 계기가 돼서 사회가 바뀔 수 있다. 만약에 최순실 씨가 막대한 재산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부정하게 축제된 그 돈이라고 보시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리고 해외 돈이 막대한 돈이 있다고 확신하시는 거예요? 확신은 못 하겠어요. 상당한 뭐 추정은 하지만 제가 본 것도 아닌데 예. 제가 뭐 확신은 못 하죠. 책을 쓰면서 아버님 녹취록을 보면서 그 과정에서는 충분한 근거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 증거가 없는데 뭐 말을 함부로 아니 그러니까 재산은 만약에 있다면 국내에 있습니까? 해외에 있습니까? 뭐 다 있지 않겠습니까? 국내에도 있고 해외에도 있고 그중에 반만으로 줬으면 좋겠네. 돈이 많아서 불행했던 제 할머니. 예. 저는 할머니 돌아가시는 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었던 할머니라면 손자가 임종을 지키는 평화로운 죽음을 맞았겠는데 돈이 그 많아서 돈 때문에 가족은 해체됐다. 그렇죠. 네. 지금 어디 살고 계세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 사업도 서울에 아니요, 전 뭐 회사를 요새 퇴사했어요. 퇴사하시고 홍콩에서 근무하다가 예. 증권사 근무하다가 퇴사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부정부패와 사회 문제에 대한 책을 좀 더 치열하게 한번 써봐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다음 거 쓰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도 계속 혐의를 부인하는데 네네.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거짓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거짓말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거짓말은 사실 양심범이에요. 예. 확신범이죠, 확신범 일종의. 양심에 꺼리낌은 없다는 얘기니까. 어허. 이런 면에서 볼 수도 있어요. 맥락이 좀 다르지만 대통령을 세워드린 집권 여당 출신의 정치인들이 아무도 미안하다 그러지 않고 예. 지금 정치에서 또 선거에 나오잖아요. 예. 차라리 아직까지 박사모 진박으로 남아 계신 정치인들이 더 양심적인 분들이세요. 최소한 기회주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박근혜 대통령을 많은 비난을 했어요. 예. 자기들이 세워놓고도 자기들이 비난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초질관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뭐 그런 면도. 정 기자님 궁금한 거 없어요? 궁금한 게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벼랑안에. 사실 이게 뭐 개인적인 함이긴 한데 아직 뭐 지금 뭐 공개된 녹취록에 대한 부분들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뭐 사실 그때 뭐 언론인 두 분과 인터뷰를 했다는데 그때 녹취를 끄고 나서 했던 얘기들이 훨씬 더 듣는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사실은 정두원 의원님하고도 이제 전 의원님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부인하세요. 그러니까 녹취를 끄고 한 녹취가 따로 있지는 않다라고 하셨고. 정두원 의원도 녹취를 하신 분인가요? 아니요. 언론인 두 분이 하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아버지 친구셨고. 예.
근데 이제 그 친구분도 뭐 물론 뭐 아버지를 잘 모른다고 부인을 하셨죠. 그러니까 다 부인당하는 슬픔은 뭐 아버지는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아까 그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으로 이제 돌아가서 보면 조금 더 많이 슬픈 거죠. 네. 임선희 씨, 즉 할머니가 국정농단의 몸통이다 이런 표현도 쓰셨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죠? 할머니 임선희가 안 계셨더라면 최 씨 일가가 가족으로 구성되거나 유지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으로서의 결속력, 카리스마, 뭐 장악력, 뭐 추진력 이런 것들로 해서 할머니 임선희가 중심이 돼서 집안이 유지가 돼요. 최 씨 일가가. 그것을 아까 이제 탐욕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또 썼었고. 네네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소한 국민에게 미안함을 좀 아셔야 되죠. 이게, 너무 염치가 없으세요. 못 알지 않을까요? 미안함을 한마디 해줘야 되는데, 그 염치라는 거에 그 치자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한자로 귀자에 마음심자를 붙여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귀에 들리는 소리가 마음에 닿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염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염치가 없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나요? 처벌의 문제가 아니고 역사 기록에 잘 남겨놓으면 뭐 이제 뭐 영화 드라마도 나올 거고 역사가 이거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놓는 것, 최대한 진실에 가까운 것을 남기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우리 조영래 선생님은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겠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태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전체 농단 사태의 원초가 되었던 그 역사의 기록을 남기신 또 하나의 가족 기록한 조영래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박근혜는 이명박 손 못 댑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는 문제 없나요? 그러니까 그게 정치적 이해, 정치공학적 계산값 그렇게 작용하는 정치가 문제인 거죠. 전 그래서 그게 2012년 대선 치를 때 국정원 대선 댓글 게임에 같이 관여한 것 때문에 이게 같이 묶여 있나? 나중에 지나고 봤더니 이 최태민 스토리였던 거더라고요. 뭐 꼭 이거 하나냐? 그것도 모르겠어요. 뭐 의심스럽기로 따져서 의심을 하자면 한이 없죠. 근데 이제 이건 드러난 문제고 드러나지 않은 문제는 밝혀질 것이냐. 제가 이 정도의 의혹을 가진다면 뭐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는 더 의혹이 크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이미 40년 전부터 밝혀질 듯 하면서 덮이고 여기까지. 2007년도에 이명박 캠프 쪽에 관계를 맺고 자료를 다 넘겨줬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한나라당 책임자로 물러나 있는데 그때 조영래 선생님 어디 계셨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언제 돌아가셨어요? 12월 19일. 2007년도? 네. 그에 돌아가셨네.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는 6시에 시작하는데 5시에 돌아갔어요. 새벽? 네. 그래서 저는 아버지 장례 준비를 하기 전에 먼저 투표를 하고 왔어요. 이명박 대통령 찍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언 같은 거였고, 이명박 씨가 정권을 잡고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의 정치 생명은 단절될 거다라는 믿음을 붙들고. 누가 봐도 그렇게 믿어지는데 왜 손을 안 댔을까요? 그 믿음을 붙들고 돌아가셨는데, 어령을 허용하지 않았죠. 똑같은 맥락의 의식구조를 가졌다고 보면 다 설명이 돼요. 아니, 저는 제가 이제 BBK 문제 때문에 2012년 대통령 선거 있었던 그 해에 1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3, 4일 있다가 이제 제가 출소를 해서 1월 초에 한나라당의 아주 고위 책임자, 장관급 인물하고 식사를 해요. 저하고 개인적인 연이 있어서. 식사를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물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2007년도 그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명박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이 등등의 문제, 그다음 BBK 문제까지 손을 대겠죠? 언제 이명박 조사를 하고 이명박한테 칼을 낼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상당히 그러니까 서열 3위 안에 있던 분인데 3, 4, 5위쯤 안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손 못 댑니다. 정무등계가 서로 비판하면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상황. 내용이 BBK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MB도 결정적인 단점이 있으니까 함부로 조순재 녹취록을 공개할 수 없는. 할 수 없었던 거고 그 다음 정권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도 그런 이유가 작용했기 때문이 아니겠냐. 아하.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정치인들 중에 누구 한 사람 미안하다고 말한 사람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을 세워주고 박근혜를 올려서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신 분들이 대통령 선거 나와서 지금 또 정권 잡겠다고 저러고 계시고 뭐 염치가 무척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지금 정치선에서 누구 한 사람 미안하다, 책임지겠다, 잘못했다는 말이 없다는 것이 박 전 대통령께서 지금 억울하다라는 거에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왕조 시대의 군주가 행한 통치 행위에 대해서 백성이 비판했던 사연이 있어서 뭐 제가 의혹 제기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것도 의혹이니까 제기할 수밖에 없고 아마 그 시절에도 피치 못할 사연이 있고 숨기고 싶은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야합한 결과로 정권이 넘어가지 않았냐. 이해가 되세요? 뭐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죠. 일단 뭐 일종의 뭐 조순재 녹취록이라고 하죠. 근데 뭐 그거를 뭐 MB 그쪽에서 이제 품고 있고 그때 뭐 나중에 얘기지만 뭐 정두원 의원은 뭐 그게 공개가 되면은 뭐 사람들이 밥도 못 먹을 정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작 그거를 공개를 하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당시 공개를 하지 않았죠? 그때 이제 뭐 이명박 캠프에서 그 최태민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에게 제기를 했다면 박근혜 캠프에서는 BBK 문제를 좀 제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때 뭔가 딜이 있었던 거 아니냐. 한 방이 있으셔. 근데 그거는 뭐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문제고요. 저는 거의 BBK에 빠져갖고 그런 의혹이 더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똥 묻은 게